한덕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잠깐 좀 관심을 거두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려 아마 5번째 의견서일 겁니다. 야, 나 2월 19일 날 변론 종결됐고 지금은 3월 10일이다. 즉 20일이 지났다. 난 언제 해주냐. 윤석열 대통령은 나보다 늦게 변론 종결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끝난다는데 나도 좀 해주라. 라고 5번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그 변론 종결이 되고 나서도 변론 종결이 되면 이제 서류 절차는 끝난 거거든요. 평의와 평결을 통해서 그냥 종국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국회 측에서, 즉 청구인 측에서 한덕수 탄핵을 청구한 청구인 측, 국회 측을 말하는 겁니다. 국회 측에서 3월 4일 날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조서, 아마 신문조서겠죠. 검찰이나 경찰의 신문조서를 좀 받아달라고 헌재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헌재가 이거 요청 안 받아줬었거든요. 2월 달에도. 그걸 갖다가 3월 4일 날 이걸 받아줍니다. 3월 4일 날 이 말도 안 돼요. 2월 달에 이미 한 번 안 받아줬던 건데 이걸 3월 4일 날 받아줍니다. 이 미친 건데, 미친 게 아니라 원칙을 어긴 거죠. 이게 문영배의 변심인데. 그러고 나니까 3월 6일 날 검찰은 3월 4일 날 그래서 헌재가 송부 촉탁을 검찰에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검찰은 수사 중인 기록인데다가 대통령 사건에서 제출했기에, 즉 이제 국무회의와 관계된 각 국무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신문 조서겠죠. 이미 수사 중인 기록인데다가 대통령 사건에서 제출했기에 회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했으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애초에 없었으니까, 애초에 그거 없이 변론기일 끝났었으니까 이제 바로 결론 내리면 되는데, 이례적으로 3월 7일 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느닷없이 국회 측에서 또 한 번 헌재에 또다시 국무회의 참석위원들의 조서를 다시 한번 검찰로부터 받아달라는 송부 촉탁을 또 신청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변론 기일은 2월 19일 날 끝났어요. 변론 기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송부 촉탁을 이례적으로 2번이나 신청합니다. 검찰이 못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또 신청한 거예요. 이게 뭐죠? 시간 끌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 끌려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전국 결정 결과가,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걸 악착같이 막아보려고 국회 측에서는 계속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치졸합니다.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는 진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원래 자기들이 2월 달에 말했던 대로 원칙을 지키면 택도 없다라고 바로 일축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걸 또 받아줍니다. 자, 한총리 측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월 10일 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론 종결 후에 증거나 참고자료 신청을 받아준 사례가 없다. 당연하죠. 변론 종결 끝나고 나면 결정만 남는데 어떻게 해서 변론 종결이 공판이 다 끝났는데 참고자료 신청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참고자료 받아가지고 청구인 측이,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거 읽어봐야 뭐 합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자료로 쓸 건 이미 한 번의 변론 기일에 그때 다 나왔어요. 판단의 자료로 쓸 건 이미 한 번의 변론 기일에서 끝났는데 변론 종결 후에 증거나 참고자료 신청을 받아준 사례가 없다. 모든 판단은 변론 종결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너무 뻔한데 이걸 이례적으로 2번이나 국회 측이 송부 촉탁을 요청을 하고 그 송부 촉탁을 아마 받아준 것 같죠, 헌재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하려는 의도 말고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받아준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지난 2월 19일 날 변론 기일에 이미 다 나옵니다.
2월 19일 날 이미 지적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본인이 했던 말을 지금 본인이 2월 19일 날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다 잊어먹고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김영두 재판관이 국회 측의 사실 조회 신청, 국회 측의 송부촉탁 요청 이런 것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수사기관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거 기다리느라고 다시 변론 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거 기다리지 말자. 그거 없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이미 김영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아니 대통령 탄핵 심판권은 주면서 왜 국무총리 건에는 국무회의와 관계된 그 송부촉탁을 안 해주냐. 헌재가 좀 길을 열어주라. 이런 말을 정청래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송부촉탁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계에서는 검찰인지 공수처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송부촉탁 기록을 보내줬는데 그건 아마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고 그건 그냥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영배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렇든지 안 하는지는 모르죠. 보내지 않은 사람은 즉 송부촉탁에 검찰이 응하지 않은 이유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미약하여 보내줄 단계가 아니다 싶어서 아니겠냐. 즉 한덕수 권한대행은 혐의가 없거나 혹은 증거가 미약해서 보내줄 필요가 없어서 아니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야, 탄핵소추 이것도 역시 문영배 대행의 말입니다.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즉 소추 요건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한 범죄에 대한 입증 한덕수가 탄핵돼야 되는 입증은 국회에 있다. 니들이 탄핵 소추했잖아. 입증도 니들이 해야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전에 법사위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할 수도 있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들고 왔을 때는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니들이 감수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 마냥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 가지고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거 문영배 말입니다. 계속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가 못 느끼겠다. 즉 검찰의 송부촉탁을 반드시 못 받아주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언제? 2월 19일 날. 그래가지고 2월 19일 날 송부촉탁 받아주세요라는 정청래한테 이렇게 면박을 줬잖아요. 이렇게 면박을 따박따박 박아줘 놓고 입증 책임은 국회가 있는데 니들이 탄핵 소추에 이를 만한 범죄를 입증하지도 못해놓고 송부촉탁 달라고 그러니까 니들한테 입증 책임 있어 이놈들아. 그거 나는 못 받아주겠어라고 이미 정청래한테 면박을 줬어요. 2월 19일 날. 그거 다 잊어먹었습니까? 잊어먹었어요? 2월 19일 날 이 말을 해놓고 3월 4일 날 송부촉탁 요청을 또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변론 기일도 이미 다 끝나 종료됐는데 송부촉탁을 받아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검찰이 3월 6일 날 못 준다고 그랬더니 3월 7일 날 송부촉탁 요청을 또 하는 국회 측은 또 뭡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이 나오면 안 될 무슨 그걸 미뤄야만 할 대단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짓 안 할 것 같아요. 국회가 지금 송부촉탁을 아무 실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송부촉탁 자료 받아봤자 헌법재판소는 그거 볼 일 없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판단 내리면 안 돼요. 변론 기일이 종료됐기 때문에. 변론 기일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료만을 가지고 전국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송부촉탁 자료는 정청래하고 그 변호인단들이나 보겠죠. 그거 못다 쓴다고 지금 이 송부촉탁을 2번이나 받아준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국회 측의 요청과 그 요청을 받아주는 정신 나간 그리고 기억력이 2월 19일 날 했던 본인 말도 잊어먹어버린 우리 문영배 권한대행 저 이 두 주체들 정말 깝깝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황당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사코 죽으림을 다해가지고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덕수 권한대행은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각하나 기각이 아니고 탄핵을 할 거였다면 1시간 30분 만에 한 번의 변론 기일로 끝내지 않죠. 그 각하나 기각이 되는 게 너무 뻔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 망신일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망신일 겁니다. 망신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탄핵 정족수와 관계된 겁니다. 그 모양 빠지는, 쪽팔리는 그런 일을 국회가 앞두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송두리째 바보가 되고 국회의장이 똥물을 뒤집어 쓰는, 그리고 한덕수가 돌아오는 이 꼴을 국회는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사코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 송부초탁 요청 안 받아주면 되는데 받아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미 마지막 변론 기일은 2월 19일 날 끝났어요. 그 뒷날 송부초탁은 받아봐야 쓸데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을 끌려는 국회 측의 책동에 동조해 주는 거잖아요. 문영배 권한대행은 민주당 동조 세력이세요? 국회 동조 세력이세요? 왜 절차에 어긋나는 짓을 하십니까? 이래 버리면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당장 저도 존중 못하겠네요. 절차에 어긋나는 요청이 있으면 그냥 기각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송부초탁 요청을 왜 받아줬습니까? 그냥 시간 끌리는 의도가 명백한데, 그리고 송부초탁 받아봐야 전국결정 자료로 쓰지도 못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장작을 쌓는 것 같습니다. 욕먹지 않으려면 이번 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부초탁 요청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보냈잖아요. 그거 그냥 기각하시면 됩니다. 그 요청 받아갖고 쓸 일이 없다니까요. 받아봐야 그거 결정의 자료로 쓰지도 못하고, 그거 왜 시간을 끄는 걸 받아주십니까? 국회가 잘못했다는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판단 안 내려도 되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에 입각한 판단만 내려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면 미룰수록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본인들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